네. 모스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인데요. 혹은 형태인데, 메탈 소자가 필요하고, 옥사이드 성분이 필요하고, 세마이 컨덕터 성분이 필요합니다. 제일 위에가 메탈이고요. 그 밑에가 옥사이드, 그리고 반도체를 의미하는 세마이 컨덕터.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구조를 우리가 모스라고 부르고, 이 모스 소자의 어떤 동작은요, 필드의 영향을 따라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필드는 여러분들이 뭐 1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전압이죠. 전압을 인가해서 그 전압을 활용해서 전압에 따라서 어떤 트랜지스터의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 소자를 우리가 메탈 옥사이드 세마운트를 활용하고 필드 이펙트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스펫, 이거의 약자로 우리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름은 이런데 최근에 이 메탈은요, 메탈 대신에 폴리라는 소자를 많이 쓰고요. 옥사이드도 옥사이드 대신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혹은 SiO2라는 소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이 컨덕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크게 뭐 P타입이 있고 N타입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요즘에는 P타입의 세마이 컨덕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또 할 거고요. 네. 모스펫은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네, 그래서 모스 트랜지스터가 강의 자료의 이름이네요. 이 모스 소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P타입 소자가 있고 N타입 소자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먼저 볼게요. 이름 보게 되면은 밑에서 볼게요. 게이트란 단자가 있고, 소스란 단자가 있고, 드레인이란 단자가 있고, 벌크란 단자가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소스가 의미가 뭘까요? 말 그대로 제공하다. 뭐를? 전자 혹은 전공을 제공하는 쪽이 소스. 드레인은
배출하다죠. 배출, 빠지다. 역시 전자 혹은 전공이 배출되는 단자를 우리가 드레인이라고 부르고요. 게이트는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단자입니다. 소스에서부터 전자나 전공이 제공이 돼서 드레인으로 빠지잖아요. 전자일 수도 있고 전공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흐름을 우리가 시간에 따른 흐름의 속도를 우리가 전류라고 보통 정의하죠. 그럼 이 전류가 어떻게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를 우리가 이 게이트 단자에 어떤 신호를 줌으로써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field effect transistor이다 보니 뭘로 조절한다? 볼티지를 게이트에 인가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벌크는 기판이라고 해서 이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는 공통된 어떤 집 혹은 환경을 우리가 벌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자가 4개가 있고 벌크를 제외하고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 신호와 관련돼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혹은 중요한 단자 3개네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모스펫, BJT를 포함한 트랜지스터는 단자가 보통 3개 단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3개 단자는 전류의 어떤 시작점이 필요할 거고, 끝점이 필요할 거고, 조절하는 점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보통 3개 단자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 3개 단자를 우리가 모스펫에서는 게이트, 소스, 드레인으로 이름을 지었네요. 그런데 한 가지 제공하고 배출되는 게 제가 전자 혹은 전공이라고 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타입도 P타입이 있고 N타입이 있네요. 그래서 N타입은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소자를 N타입이라고 부르고 P타입은 전공, P가 전공이잖아요. P타입은 전공이 흘러서 이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회로를 P-타입 모스펫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약자로 N-타입 모스펫은 우리가 많이들 N-FET이라고 쓰고요. P-타입 모스펫은 주로 P-FET이라고 씁니다. 또 관련된 얘기 좀 더. 전류는 우리가 정의는 시간에 따른 차지의 흐름의 속도를 우리가 전류라고 정의를 하는데 오의 법칙에 따르면 전류는 양단의 전이차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되죠. 만약에 단자가 2개가 있을 때 그 양단에 걸린 전압을 V1, V2라고 하고 그 사이의 저항을 R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 전류의 흐름은 우리가 전공의 흐름이랑 방향이 같다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하고 전자의 흐름의 방향이랑은 반대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P타입과 N타입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전자가 N타입 보겠습니다. 전자가 소스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전자가 소스에서부터 드레인으로 빠지네요. 근데 전자의 흐름이랑 전류는 반대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면은 전류는 드레인에서 소스로 흘러야 되겠죠. P타입은 어때요? 전공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데 전공은 전류 흐름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전류도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릅니다. 또한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드레인 전압은 적어도 소스 전압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P타입은 어때요? 적어도 소스 전압은 드레인 전압보다 커야지 됩니다. 이거는 뭐 정의랑 매치가 돼서 되게 이름이 지어진 거죠. 추가적으로 하나 더. N타입에서 그럼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 게이트의 전압의 역할은 뭐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은 게이트의 전압도 중요한데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 차이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이 결정이 나는 소자입니다. N타입 모스펫은요. P타입은 소스가 높은 전인데 소스에서부터 게이트의 전이 차에 따라서 비례해서 소스에서부터 드레인으로 전류가 크기가 흐르게 되는 소자를 우리가 P팻이라고 또 부를 수도 있죠. 네. 우리가 모스펫의 형상을 가지고 다시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공통된 기판을 아까 벌크라고 불렀는데요. 이 벌크를 이 직접 회로의 전체 벌크를 우리가 P타입의 substrate라고 부릅니다. 혹은 P형 기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P형 기판 위에 N팻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N팻을 만들려면 N형으로 도핑을 한 단자가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 위에 옥사이드 에너지는 혹은 최근에는 SiO2 단자가 SiO2라는 어떤 물질이 쌓이게 되고 그 위에 메탈 혹은 최근에는 폴리에 해당되는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N타입으로 도핑이 된 단자 근방에 왼쪽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역시 P로 도핑을 한 단자를 만듭니다. 여기서 제가 이 더하기를 의 의미는요. 도핑을 많이 했다는 의미예요. 도핑을 많이 한 이유는 도핑을 많이 하지 않으면 이 컨택이 샤키 컨택으로 동작을 해서 또 다른 다이오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샤키 컨택이 아닌 메탈 컨택으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어, 높은 노프를 통해서 우리가 단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단자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주어 볼게요. 폴리 단자를 우리가 게이트, N 플러스 단자를 소스,
혹은 드레인, P 플러스 단자를 우리가 벌크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지금 이렇게 제가 그린 거, 이게 nfat 하나예요. 그럼요. 네. 한 가지 의문점. P 플러스 단자 제외하고 좌우 대칭이네요. 지금 이 부분만 제외하고 좌우 대칭인데 어떻게 소스나 드레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제가 왼쪽을 소스라고 하고 오른쪽 드레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조건 소스고 드레인 이렇게 내가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벌크는 그냥 우선은 무시해요. 단자 자체는 소스나 드레인이 똑같아요. 똑같은 형태의 단자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소스라고 부르고 어디를 드레인이라고 부를 수 있냐? 앞에서 얘기했었던 전위로 구분을 합니다. nfat은 nfat은 전자가 소스에서부터 드레인으로 빠지게 흐르게 되고 그 얘기는 전류는 드레인에서부터 소스로 흐르는데 그 얘기는 드레인 전위는 소스 전위보다 커야 돼요. 높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제가 소스 드레인으로 쓴 거는요. 오른쪽 전위가 왼쪽 전위보다 높은 걸 제가 가정하고 썼습니다. 두 번째 질문 혹은 의문점. P 플러스 단자의 역할은 P타입 기판 역시 전위가 필요한데 그 전위를 우리가 인가하기 위한 단자를 만들어준 게 벌크이고요. 세 번째 의문점. 그럼 이 벌크에 우리가 전압을 인가해야 되는데 이 벌크 전압에 어떤 전압을 우리가 인가를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벌크 전압에는 가장 낮은 전위를 인가해야 됩니다. 왜냐면, 왜냐면 제가 심볼 하나 그려볼게요. 다이오드네요. 에노드, 캐소드. 에노드는 P형, 캐소드는 N형. 이 다이오드가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에노드 단자의 전위가 캐소드 단자의 전위보다 문턱 전압 이상 높아야지 전류가 흐르게 되네요. 그러면 이 오른쪽 트랜지스터 보면요. P형이랑 N형 사이는 다이오드예요. 근데 이 다이오드로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전류는 다이오드로부터 흐르는 전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P형에서부터 N형으로 흐르는 전류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전류예요.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전류.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는 무조건 우리가 밑에 조건을 뭐라 불러요?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부르는데 이 다이오드는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면 안 되고요. 무조건 리버스 바이어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리버스 바이어스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크 단자의 전위를 가장 낮은 전위로 우리가 인가를 하면은 되겠네요. 그때 그럼 그 낮은 전위가 보통은 뭐다? 그라운드 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라운드가 가장 낮은 전위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여기로 인가를 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P형은 어떻게 만들까요? 지금까지는 죄송합니다. P타입 모스펫. 지금까지는 N타입 모스펫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럼 P타입 모스펫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뭔가 P 플러스가 있어야 될 것 같죠? 그 위에 SiO2가 있어야 될 거고 폴리가 있어야 될 건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P도 그냥 아까 우리가 한 거랑 비슷하게 하나를 소스, 하나를 드레인으로 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형상으로 정할 순 없지만 한쪽을 소스라고 하고 한쪽을 드레인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렇게 그린 거로는 소스랑 드레인이랑 오른쪽 엔펫의 벌크랑 같은 단자 아닙니까? 다 같은 P타입 기판 위에 P 플러스 P 플러스 P 플러스니까 다 같은 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름을 소스나 드레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벌크입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소스 드레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N타입으로 우리가 도핑을 쌓아줘야 됩니다. 이 N형으로 도핑을 한 거를 우리가 이름을 N웰이라고 불러요. 우물. 전체를 기판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는 우물이라고 부르고 이 N웰 안에 이제 P타입은 새로운 단자니까 소스 혹은 드레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게이트가 될 것이고 이 N웰에 어떤 바디가 필요할 건데 얘를 N 플러스라고 하고 역시 벌크라고 지으면 짓고요. 그러면 이 N웰의 벌크는 이제 전이가 어떻게 되는가요? 아까 이 P 서브스트레이트의 벌크 혹은 N모스펫의 벌크의 전이랑은 틀립니다. 여기는 N웰이잖아요, 이제. 그럼 이 N웰의 벌크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가 돼야 되는데 가장 높은 전이 가장 높은 전이 예를 들어서 VDD가 인가되면은 이 다이오드는 절대로 포워드 바이어스가 안 되겠네요. 우리 원하는 바죠. 포워드 바이어스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N웰의 벌크는 무조건 가장 높은 전이 혹은 VDD가 인가를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금
다시금 원래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네. 우리가 PFAT, NFAT 설명했고요. 어떤 동작에 대한 원리도 나름대로 설명을 했고요. 왼쪽의 그림은 엔모스에 대해서 옆에서 본 그림, 똑같은 그림이에요. 얘는 엔모스에 대해서 위에서 본 그림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모스펫의 형태상으로 가장 중요한 형상의 어떤 단위는 게이트의 단자의 가로 길이, 그리고 전체 게이소스 레인이 단자의 세로 길이가 디멘션이고요. 가로 길이를 우리가 랭스라고 부르고, 세로 길이를 우리가 width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모스펫 소자의 만들어지는 어떤 방법, 그리고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N-타입 모스펫, P-타입 모스펫, 각각의 특성, 그리고 구성, 그리고 모스펫의 어떤 주요한 형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모스펫의 전류 전압 관계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